날 보자. 전화를 끊자 올해 마지막 가족 전체 모임까지 이틀 남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핑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여러분은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집어듭니다. 카트에는 과일, 야채, 유제품, 고기, 생선, 빵이 가득해요. 잘했어요. 1시간 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건네줍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점점 눈살을 더 찌푸리시네요. 실은 여러분이 고른 생선과 고기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그 바나나와 야채들도 토요일까지는 못 버틸 겁니다. 할머니가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허기진 상태로 쇼핑하지 않기 위해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구입하기 위해 차에 오릅니다. 현명한 쇼핑이란 신선하고 건강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매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일, 채소, 유제품, 고기, 그리고 생선을요. 보통 중앙통로는 정크푸드 예약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건너뛰기로 결심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정거장은 농산물 코너입니다. 할머니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문을 막 열었을 때나 저녁 늦게 문을 닫기 전에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와요. 포장된 토마토를 집으려는데 할머니가 말리시네요. 미리 포장된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더 비쌉니다. 게다가 각각의 물건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죠. 잘 익은 토마토는 익지 않은 토마토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갈 수 있어요. 매끄럽고 탱탱한 껍질이 있고 토마토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안 돼요. 그 불쌍하게 먹는 건 카트에 넣지 마세요. 농산물에 있는 멍은 박테리아에게는 완벽한 번식지예요. 흠이나 말랑한 부분이 없는 단단한 오일을 찾아보세요. 가장 좋은 건 짙은 녹색이에요.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인다면 너무 익어서 맛이 이상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얼룩이 없는 강렬한 색이어야 해요. 이제 뒤집어서 볼록한 부분을 세어보세요. 볼록한 부분이 4개면 씨가 적고 맛이 좋다는 뜻이고 2개에서 3개면 맛이 쓸 거예요. 신선한 피망의 줄기는 항상 푸르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당장 싹이 난 이 감자를 카트에서 꺼내세요. 주름진 껍질, 물렁하고 어두운 반점 또는 상처가 없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들로 골라야 합니다. 구멍이나 갈색 끝이 없는 녹색 상추만 따세요. 녹색의 색조가 밝을수록 더 좋아요. 과일과 베리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머니는 잘 익은 수박의 줄기는 마른 갈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어두운 노란색은 달달해질 정도로 오랫동안 땅바닥에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껍질이 있는 것들은 딸 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달콤해요. 그 바나나를 집에 갖고 가기 전에 다발 줄기를 확인하세요. 줄기는 갈색이 되어가고 있을 게 아니라 녹색에서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바나나는 바로 먹고 싶을 때만 집어가세요. 다발로 있을 때 오래갑니다. 망고를 색깔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잘 익은 망고는 살짝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줄기 끝에 과일 향도 날 거고요. 작은 과일이 보통 더 달지만 딸기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들이 다른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큰 것들도 맛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면 더 이상 익지 않으니 신선한 녹색 잎이 있는 밝은 빨간 열매를 고르세요. 딸기를 오래전에 땄으면 마르고 시들해 보일 겁니다. 그 레몬에는 과즙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창백하다는 건 오래된 거란 뜻이죠. 이 탱탱하고 흠 하나 없는 매끈하고 얇은 껍질을 가진 레몬이 훨씬 나을 거예요. 게다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죠. 큰 행사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선하고 유기농이면 저절로 오래갈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제철인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꿀이에요. 항아리 밑에 결정체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이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신선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꿀이 결정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불투명해 보이는 것도 좋은 표시입니다. 그게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며
영양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목록을 확인하다가 아직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택은 통밀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집어들고 라벨을 연구합니다. 통밀로 만들어짐은 안 돼요. 통밀가루라고 쓰여 있는 이게 좋아요. 재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첨가물이 있다면 빵에 들어있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인공적인 향, 색, 방부제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방금 고른 빵을 가볍게 눌러봅니다. 됐어요. 바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있는 게 보인다면 이전에 냉동되어 있었거나 굽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통조림 코너로 이동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거드시네요. 할머니는 통조림에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최소한 라벨은 연구해보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통조림을 골라야 해요. 물이나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게 인공적인 성분이 적기 때문에 가장 건강에 좋아요. 올리브유 당금 통조림을 발견했어요. 포장이 완벽하게 닫혀 있으니 다 괜찮네요. 여러분은 녹슨 통조림은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유제품만 빼고 필요한 건 다 챙긴 것 같네요.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집어야 하는 거 아시죠? 냉장 상태가 아닌 채로 쇼핑이 너무 길어지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생고기 육즙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 쇼핑카트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붉은 고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보라색, 빨간색, 갈색은 다 괜찮아요. 돼지고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색조여야 합니다. 냄새가 좋아야 해요. 속 쏘는 듯한 냄새는 절대 안 돼요. 섬유질이 많아 보이면 질기고 풍미가 강한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안심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알갱이가 없을 겁니다. 근육 전체에 있는 흰 지방 얼룩과 줄무늬는 즙이 많고 부드럽다는 또 다른 신호죠. 바로 고기를 요리할 계획이 없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있는 걸 고르세요. 그 날짜 이후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먹는 게 가장 맛있답니다. 포장 안에 더러운 자국은 경고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만진 게 틀림없어요. 구매하려는 닭고기의 껍질은 노랗거나 옅은 갈색이 아니라 살보다 더 창백해야 해요. 가장자리는 말라 보이면 안 됩니다. 절단 부위는 매끄럽고 균일한 크기여야 해요. 잘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점심에 작은 관절과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용기에 2일 이상 보관된 닭은 카트가 아닌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물고기를 집어들어 눈을 노려보시네요. 할머니는 좋은 생선은 튀어나온 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설명하십니다. 신선한 생선의 껍질은 끈적거리거나 칙칙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살코기를 눌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손자국이 있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오늘의 종점,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가장 긴 걸 찾기 위해 선반 뒤로 손을 뻗어요. 냉동식품, 포장식품, 계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죠. 진열대 담당자는 오래된 아이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요. 할머니는 저온 살균된 우유를 선택하라고 추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카트에는 미가공품은 없을 거예요. 우유가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 가열되죠. 제품의 영양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세요. 최고의 요구르트를 고를 때 라벨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에 글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아요. 3가지 기본 요소만 있어도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방부제나 설탕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동적인 유산균이 재료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치즈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건 말고요. 리코타, 크림치즈, 염소치즈 또는 조각난 치즈와 같은 부드러운 종류에는 곰팡이가 없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딱딱한 치즈에는 곰팡이가 피어도 괜찮습니다. 주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 먹으면 돼요. 와,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할 시간이에요. 상징적인 황금 감자튀김부터 고장난 아이스크림 기계까지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 비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치킨 너겟,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맛볼 수 있는 황금빛 바삭한 한입. 심지어 학교 급식 메뉴에도 등장하죠. 치킨 너겟이 실제로 닭고기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치킨 너겟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한 샘플은 40%, 다른 샘플은 50%의 고기만 함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요? 지방, 결합 조직, 뼈, 가시 같은 것들이 한 입 가득 들어있었어요. 많은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고기를 갈아서 너겟을 만들어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닭고기 부위들을 동그랗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방법이 더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에서 치킨 너겟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모든 너겟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류가 더 많이 가공될수록 비타민 B6와 B12 같은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손실돼요. 씁쓸한 진실은 회사들이 혼합 페이스트에 나트륨 같은 물질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더 나은 풍미를 얻기 위해 첨가돼요. 너겟을 맛있게 만드는 성분 중 하나죠.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크푸드에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체인점에서는 너겟을 튀김 반죽에 담그고 경화유에 튀겨서 판매합니다. 건강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들이 황금빛 색조를 잡는 방법이에요. 너겟에 추가 재료를 넣는다면 구운 치킨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운 치킨을 더 건강한 옵션으로 강조하는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구운 치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죠. 여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회사의 치킨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이러한 제품에 건강, 천연, 100% 닭가슴살이라는 라벨을 붙여 광고함으로써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는 고기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요. 또한 이러한 첨가물은 고기를 더 쉽게 조리하고 냉동 및 운반하고 나중에 수분을 너무 많이 잃지 않고 재가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모든 첨가물의 단점은 닭가슴살의 영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분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나트륨입니다. 패스트푸드 샘플에는 집에서 조리한 닭가슴살보다 7배에서 10배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었어요. 치즈버거가 먹고 싶지만 스스로 안 돼! 하며 덜 해로운 메뉴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일부 치킨 샌드위치는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을 곁들인 치즈버거와 나트륨 함량이 같거나 더 높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산염 첨가제예요. 이 첨가제는 단백질이 더 많은 물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샌드위치에 흰 살코기에 육즙이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죠. 성분표에 포스가 포함된 단어는 인산염 첨가물이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구운 닭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제품에 들어있는 설탕과 전분입니다. 확실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옥수수 전분, 설탕, 메가 이런 것들은 구운 닭가슴살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번과 튀김에도 설탕이 들어있죠. 어디를 봐도 설탕이에요. 집에서 조리한 치킨은 탄수화물이 0g입니다. 하지만 연구 샘플에는 설탕이 첨가돼 있었고 닭가슴살의 칼로리 중 최대 10%가 설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KFC와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는 비밀 레시피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들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재료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조금만 조사하면 많은 것을 해독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맥도날드 웹사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튀김 기름에 쇠고기 향을 첨가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리사와 레스토랑 사이에서 알려진 관행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오리 지방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감자튀김 애호가라 감자튀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추가할게요. 안타깝게도 감자튀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짭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매일 최대 2300mg의 나트륨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그럼 맥도날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의 나트륨 수치는요? 최소 400mg입니다. 버거킹의 클래식 감자튀김은 732mg, 파이브가이즈는 962mg으로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아요. 다음번에는 직원들에게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급한 상황이지만 배가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 인생이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간단한 간식을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들어갑니다. 좋아하는 햄버거를 주문해요. 방금 그릴에서 꺼낸 것 같은 모양과 냄새가 나는 햄버거가 나오네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기를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종류의 그릴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해서 죄송하지만 햄버거의 완벽한 그릴 자국은 실제 도구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추가한 거예요. 식당이 얼마나 청결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음료를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탄산 음료 기계의 얼음통 아래를 살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님. 사건을 해결하셨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계를 올바르게 청소하지 않으면 더럽고 오염된 얼음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빙기를 청소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아이스크림 기계는 고장난 게 아니라 관리자가 아이스크림 기계를 제대로 청소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라는 소문도 있죠. 그렇다면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팀은 7시부터 자정 이후에 체인점에서 구운 음식을 주문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전직 직원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타키토나 핫도그를 준비했다가 자정 무렵까지 계속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지 않죠. 다른 팀에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또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주문해야 가장 신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해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패스트푸드 회사는 마케팅, 디자인, 심리적 트릭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을 유도해요.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원하지 않죠. 무드 조명, 즉 희미한 램프와 촛불 아래에서 식사를 한다면 천천히 식사를 할 거예요. 패스트푸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빨리 먹어야 해요. 형광등이 켜져 있고 환한 조명이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바닥과 테이블은 반사 표면이 있어 음식이 멋지고 밝게 보여요. 또한 음악은 보통 빠르고 시끌벅적해요.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구매 후 처음 20분을 활용하려고 해요. 음식을 빨리 먹을수록 포만감을 느끼는데 더 오래 걸려요. 과학자들은 위장이 뇌에 이제 배가 불러 하고 알리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말해요. 청결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초강력 화학물질이 함유된 청소 제품을 사용합니다. 직원이 근무가 끝날 때 식당을 청소했다고 해보죠. 탄산음료 기계와 그릴 표면을 다 깎고 다음날 일찍 여러분이 식당을 방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식당을 방문한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음식에 화학물질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비건 패티는 100% 비건 패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그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체인점에서 비건 버거는 고기 버거와 같은 그릴에서 조리됩니다. 공유하고 싶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다른 밝은 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먹어도 안전할까? 가끔 감자에 있는 이상한 점들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여기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만 거의 6천만 톤의 음식이 낭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음식의 거의 40%가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료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조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만약 그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 뿐 먹기에 안전하다면 어떨까요?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소고기입니다. 고기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가게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에 갈색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버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쇠고기 안에서도 갈색층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빨간색은 신선한 고기를 의미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고기가 처음 잘릴 때는 젓갈색이에요. 만약 고기가 빠르게 진공 포장된다면 그 색깔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고기가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될 때 붉은색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갈색을 띠는 소고기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빨간색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를 갈아요.
만약 쇠고기가 산소 투과성 플라스틱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산소에 노출된 후에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제대로 보관되었다면 먹어도 안전합니다. 새우 껍질 아래에서 어두운 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소고기와 비슷해요. 새우살의 검은 선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우를 물에서 꺼낸 후에 점차 발생합니다. 고기는 산소에 노출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도 동물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들은 새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다른 색깔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다음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2마리의 새우를 나란히 놓고 새우의 색깔 패턴의 작은 차이를 관찰하세요. 새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뚜렷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신선하다면 버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표면에 있는 녹색 물질은 입맛이 떨어지지만 그걸 퍼낸다면 아래에 있는 요거트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간단한 대답은 버리세요. 그 곰팡이는 위에서만 보이지만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맛이 없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곰팡이들은 무해하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녹색 곰팡이는 페니실륨의 한 종류입니다. 이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나요? 항생제 페니실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핀 요거트를 먹는다고 박테리아 감염이 마법처럼 치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유제품을 망칠 뿐입니다. 2013년에 한 계열의 요거트와 관련된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평소처럼 제품을 가게에 넘겼어요. 얼마 후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거트가 수프처럼 보였고 정말 오래된 맛이 났다고 했어요. 곰팡이의 일종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거품이 나고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와 다른 독립과학자들은 문제의 이 곰팡이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새로 개봉한 포장지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품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아마도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새 요거트를 주거나 무료 제품을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왜 가끔 안에 갈색 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C, E, K와 B6와 같은 많은 비타민의 원천이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런 건강식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이 안에는 영양분, 물, 당분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아보카도는 정맥과 같은 수송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아보카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경우죠. 그 결과 조직세포가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보카도가 수확된 후에 우리가 과일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머무르면 혈관 갈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보카도를 며칠 동안 실온에 두면 나타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갈색 점박이 아보카도는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맛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 껍질 아래 하얀 부분은 어떨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검은 멍 자국 같지만 검은색은 아닙니다. 만약 감자의 바깥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상하게 생긴 하얀 매듭은 곰팡이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핀 감자는 변질됩니다.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지거나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감자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그 안에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이 눈에 띄게 하얀 부분은 감자가 멍이 들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데 아마도 수확 중에 밭에서였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를 썰 때 나오는 하얀 얼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마 위에 자국이 보여요. 전문가들은 어떤 감자는 더 높은 수준의 물과 녹말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도마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저분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자 얘기를 계속할게요. 모든 버전의 감자를 사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자칩에 있는 갈색 반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이것은 사소한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멍 때문에 또는 튀긴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마늘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마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싹이 났어요. 문제는 새싹이 돋은 마늘을 먹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만약 녹색 새싹이 마늘 중심에 있다면 괜찮아요. 마늘 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겠지만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요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결국 벌레는 과일에 약간의 단백질을 첨가하죠. 이 벌레는 해로운 기생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속으로 들어가요. 과일의 입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 외에도 썩은 부분은 모두 먹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떨어진 사과를 먹는 거예요. 아마도 꽤 오랫동안 땅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토양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사과 속으로 몰래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린 사과로 만든 살균되지 않은 사과 주스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해로운 박테리아에 오염된 사과들이에요.